에녹, 김종부, 들라의 역의 이용규, 정휘, 강은일 배우입니다. 하셨죠? 네. 혹시 기자님들 바로 질문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질문을 좀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사전 질문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자를 사이사이 사이사이 좀 아니 그러니까 좀 넓은데 그냥 설정하면 안 돼요? 이게 아마 사진 찍을 때 중간에는 안 보여서 그랬어요. 넓게 해도 될 텐데 다리가 넓은데 저렇게 자리가 좀 간격을 넓게 저렇게 다 이해를 되셨나요? 예. 제가 이렇게 피해드리는 거예요. 일주일분들 앞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렇게 붙여놨고 뭔가 이 다리도 삼다수 넓은 피해 데 같은데. 그러면 네, 제가 몇 가지 사전 질문으로 몇 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수 배우님께 놀라시니까 램보 역을 하시기에 좀 어려웠던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캐릭터 워낙 또 자유분방하고 천재적인 캐릭터 이런 거이기 때문에 실제로 토탈 이클립스나 이런 영화가 또 있었고, 그래서 아마 캐릭터를 구축하시는 데 있어서 고유한 램보의 어떤 고유한 인물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어떠신지? 네, 실제로 저희가 안녕하십니까, 램보 뮤지컬 램보에서 램보 역을 맡고 있는 박영수입니다. 저 실제 그 램보 시인의 나이 17세라는 나이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램보 지금 현재 나이가 램보보다 많거든요. 램보 시인이 돌아가실 때 나이라서 근데 그 어린애, 왜냐면 저한테는 벌써 한 20년 전에 그 생동감 넘치는 그 10대 표현? 자유분방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과거를 되게 많이 돌아봤던 것 같아요. 어떻게 나는 10대를 보냈고 만약에 내가 램보 시인의 모습이어서 계속 접목시켜보는 부분들을 되게 많이 상상했었고, 그리고 역시 영화도 봤었고, 글을 읽으면서 저의 삶 속에서 램보 시인이 얼마만큼 묻어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럼 10대 시절에 약간 반항기가 강한? 아니요, 전혀 좀 그렇지가 않아서 더 고민을 많이 했었고, 내가 그때 반항을 했던 부분들을 막 찾았었죠. 어떤 부분을 제가 반항을 했었고, 근데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조금은 조용히 10대를 보내서. 주변에 아마 또 반항기 있었던 램보가 또 있었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정동아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연습할 때 지금 이 램보 같은 역을 여러 배우분들이 같이 이제 연습을 하시고 그랬을 것 같은데, 서로 캐릭터 분석을 주고받고 이러면서 디테일을 만들어낼 경우가 아마 배우들이 많다 이렇게 들었는데요. 혹시 상대 배우들에게 약간 좀 자극을 받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사실 모든 배우에게 항상 자극을 받습니다. 그리고 모든 배우들과 또 어떤 누군가의 말에 의해 항상 영감이 되고,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이 무대 선 사람들은 좋은 걸 봐도 영감이 되고 좋지 못한 걸 봐도 또 새로운 자극이 되고 영감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저희 이제 4명의 램보가 있는데, 옆에 이제 영수 형 같은 경우는 되게 퓨어하잖아요. 되게 맑고 되게 사실 나이 되게 동안이에요. 진짜 너무 동안이어서 메이크업 맨날 한지 안 한지 모를 정도로 하얘가지고. 근데 이 형이 보기와는 다르게 그 안에 진짜 그 방랑자의 엄청난 그 마음이 있더라고요.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네. 얘기해도 돼? 그 형? 아니, 내가 배우만 아니었으면 나는 내 몸에다가 난 전신 문신을 했을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신 나쁜 거 아닌데 놀랬어요. 되게 그렇구나. 아니, 근데 그게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와, 이 정도로 랭보의 그런 어떤 그런 거침없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예, 뭔가 형의 그런 랭보를 표현하는데 아 정말 이게 중심이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아이덴티티가 그냥 랭보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우리 승원이도 되게 너무 곱상하잖아요. 되게 이쁘고 잘생기고 그러는데 사실 승원이 보면서 되게 많이 그 깨달은 게 많아요. 예, 이 친구가 되게 이 랭보에 대해서 시간적으로 그리고 또 많은 고민과 여러 가지 트라이를 제일 많이 하지 않았나. 예, 사실 저희 모두 고민 많이 했지만 그러면서 승원이를 되게 이번에 보면서 되게 많이 너무 좋았고 또 되게 많이 보면서 배웠어요. 승원이의 어떤 열정과 그런 모습들이 저희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런을 돌았는데 그걸 다 이미 외우고 있었어요. 대본도 들 나온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되게 뭐 그냥 뭐 랭보죠, 네, 승원이. 네. 또 소호는 사실 소호는 디카프리오예요 그냥. 근데 나 등장하자마자 네, 소호 너무 네, 뭐 실력은 뭐 두말할 것도 없는데 비주얼 너무 좋고 다 비주얼 좋지만 거의 뭐 레오나르도 소카프리오라고 해도 생각할 정도로. 지금 별명 지으신 건가요? 네, 아니 그냥 처음 제 리허설 봤는데 소카프리오더라고요. 딱 등장했는데 그래서 네, 정말 비주얼과 또 실력을 갖춘 차세대 네, 우리 네, 소 배우가 네, 이 우리나라 뮤지컬을 이끌어가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이크를 손승원 배우님께 넘기는데요. 이 지금 랭보의 시 중에서 이 작품에 나오는 것 중에 가장 좋아하는 곡이 혹시 있으신가요? 곡이요. 네, 랭보의 시로 만들어진 곡. 네, 저는 제일 좋아하는 곡은 취업의 곡을 가장 좋아합니다. 왜냐면은 랭보의 성향을 제일 많이 드러나 있는 곡인 것 같고 저희가 제일 첫 번째로 부르는 노래가 취업배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투시자가 되고 싶고 이런 랭보의 성향을 맨 처음에 초반부에 확실히 드러낼 수 있는 곡인 것 같아서 저희 모든 랭보가 그럴 것 같은데 가장 많이 부담되고 가장 많이 노력을 쏟은 곡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사들도 너무 랭보가 잘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취업배 곡을 가장 좋아하고 가장 신경 쓰면서 랭보를 부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레오나르도 뭐라고요? 레오나르도 소카프리오께 여쭤보겠는데요. 그럼 혹시 연습하시면서 이렇게 같은 랭보 역을 맡은 배우들의 어떤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디테일이 혹시 있으신가요? 이 작품에서? 정말 많아서 어떤 장면을 말씀드려야 될지 저희가 사실 역사적인 인물을 모티브로 작품을 만들었던 건 사실이지만 저희가 모든 것을 다 똑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뭐 남아있는 기록이나 이런 사실로서 사실 기본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저희 멤버가 4명이고 다른 배우들도 마찬가지고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저희가 스터디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몇 년도에 어떠한 일이 있었고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특히나 이렇게 액자식 구성이다 보니까 그런 시간이 점프하는 구간이라든지 나이대가 갑자기 훅 넘어가는 부분 사실 랭보는 그런 장면은 없는데 다른 부분들에서 그런 점프하는 구간들에서 보시면 선배님들이 디테일이 조금씩 달라요. 네. 그런 시간적인 점프에서 많이들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디테일. 네 배우가 나오는 걸 각각 다 봐야 이제 정확히 알 수 있다. 이런 네 뜻이에요. 배우도 마찬가지고 조합을 하자면 4, 3 이게 엄청 많잖아요. 네, 많은 조합을 많이 봐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마이크를 뒤로 넘겨서요. 에녹 배우님께 여쭤보겠는데 사실은 이 랭보는 굉장히 뭐 직선의 캐릭터 같잖아요. 직진하고 거침이 없고 네. 반면에 베를린은 좀 갈등하고 고뇌하고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여러 장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갈등의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있나요? 이 베를린으로서는 갈등하는 부분이 이 공연에서 네, 작품에서 작품에서 제가 네. 느끼는 가장 포인트라고 한다면 그건 것 같아요. 베를린가 처음으로 무모한 결정을 했던 그 순간 이게 이 하얀 달 아까 보셨던 하얀 달이라는 넘버가 끝나고 난 뒤에 랭보가 당신 그렇게 하면 시를 못 쓰니까 나와 같이 떠나자라는 말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망설이고 못 간다고 했다가 날짜를 넘기고 난 다음에 랭보를 찾으러 와요. 네, 네. 근데 그 순간에 느꼈던 그 터닝 포인트가
글쎄요, 모르겠어요. 이 극에서는 벨렌느에게는 전체 아주 큰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도 들고, 그리고 감정적으로도 처음으로 아빠를 한번 뗀 것 같은 그런 부분이라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극상으로도 그렇고 가장 큰 포인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런 것 같네요. 그 가정적인 면에 대한 것을 버리고 네. 저는 시인으로서 자기가 다시 이 그렇죠. 램보와 같이 떠나게 됐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버리고 떠나는 거니까 가정도 뭐 명예도 맡고 있는 책임들도 다 버리고. 덧붙여서 우리 김종구 배우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러면 이 랭보에 대해서 베를린의 감정을 연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뭘까요? 이 김종구 배우님. 네. 딴 생각하고 있었나요? 아니요, 뭐 가장 중요하게 뭘 생각한 적이 없어가지고 네, 그냥 보여지는 대로 비춰지는 대로 받아들이는 입장이라 네. 뭘 생각하고 말고의 개념이 없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질문. 그러면 랭보에 대해서 베를린은 어떤 감정을 가졌을까요? 처음에는 랭보를 보고 베를린은 어떤 감정을 가졌냐라는 질문이죠. 네네. 일단 저에게 큰 영감을 주고 뮤직을 공연 내내 말하고 있지만 내가 정말 쓰고 싶은 시인데 나는 정말 쓸 수 없는 그런 시를 쓸 수 있는 그런 친구고, 그래서 동경의 대상이자 뮤지이자 그리고 그 내 마음을 알아봐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자 뭐 그런 그 정도지 않을까요? 약간 복잡다단한 심정을 들게 만들겠네요. 복잡하지 않은데 굉장히 간단해요. 그러니까 저한테 영감을 주는 네. 굉장히 특별한 사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질문이 되게 우문이었나 봅니다. 현답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저희 사실은 관객들이 가장 눈높이에 맞게 이제 그걸 따라가게 되는 배우가 아마 들라의 역인 것 같은데요. 이용규 배우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관객들에게 들라이가 어떻게 기억되길 바라시는지 그런 질문이 있네요. 기억이요. 뭔가를 바라고 연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기억되길. 왜냐하면 관객들이 들라이를 따라서 이 랭보와 멜렌을 만나는 구조다 보니까 아마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잘 생각을 안 해봐서 아니, 기억되고 싶어요. 다른 질문 해볼까요? 바로 사실 들라에는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캐릭터를 만드실 때 좀 고생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렇습니다. 그 들라이라는 친구가 실제로 있거든요. 네네. 실질적으로 베를레를 소개시켜준 건 들라이가 아닌데 아니에요. 주변 친구들이 그래서 사람인데 많잖아요. 네. 친구들이 다 들라이한테 모여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랭보의 친구들 다 예, 합친 게 들라이다. 네, 네. 그래서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되지? 말씀을 드려야 되지? 그냥 랭보의 가는 길을 가장 지지하고 믿어주고 그런 친구로서 무대에 있고 싶어서 그런 마음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뭔가 그리고 순박하다 그런 단어를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보면서 이렇게 재능 있는 친구를 정말 사심 없이 정말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지지하는 친구를 가진 것만으로도 랭보가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그 길을 잘 못 찾잖아요. 네, 그렇죠. 어릴 때부터 저는 주의식 교육을 받으니까. 네네. 근데 이 친구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시킨 대로만 움직이고 자신의 생각이 없고, 그리고 작가님께서 들라이가 굉장히 의기소침하고 되게 아웃사이더 같은 아이라고 얘기를 처음에 해주셨거든요. 네. 근데 그런 아이에게 존재의 의식을 깨우친 게 랭보인데, 깨우쳐준 게 그러니까 더욱더 더 마음을 쓰게 되고 저보다는 랭보가 먼저 그렇게 되는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옆에 정희 배우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러면 들라에게 있어서 랭보와 베를레는 각각 어떤 존재였을까요? 저는 랭보는 들라에게 있어서 어쨌든 친구이자 되게 많은 것들이
많은 것들인 것 같아요. 친구도 되고 동경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닮고 싶기도 하고 또 그가 가는 길을 바라보면서 지지해주기도 하고 응원해주는 그런 소중한 존재일 것 같고 그와 동시에 베를렌네는 저에게 뭔가 들라의 입장에서는 사실 사회적으로 봤을 때 베를렌느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잖아요. 뭔가 가정을 버리고 내 친구와 함께 이렇게 여행을 떠나서 둘만의 뭔가 시를 쓴다고는 하지만 들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모습이 좋아 보이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베를렌느를 마냥 좋아할 수는 없지만 또 마냥 싫어할 수도 없었던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왜냐면 랭보에게 있어서 베를렌느는 어쩌면은 들라이보다 더 특별하기도 했을 거고 그의 시를 알아봐주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랭보를 생각하는 것만큼 베를렌느를 더 좋아한다기보다는 미워할 수 없기도 하면서 미워할 것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이 동시에 존재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늦춰져서요. 잠시만. 그러면 혹시 기자님들 질문 있으신가요? 네, 마이크. 네. 안녕하세요. 저희 한주인스 윤진 기자입니다. 그냥 다른 사람 질문해서 좀 그런데 일단 잘 봤고요. 뭐 한중일 같이 참여하는 작품이어서 어쨌든 이런 작품에 초연으로 또 참여한다는 것도 사실 좀 의미가 남다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그 남자 배우들만 하시는 소위 말하는 덕극 지금 그런 또 매력도 있으면서 또 그 시인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 또 뭐 이런 것도 좀 해주는 면이 있는 것 같고요. 이 작품에 배우들이 말씀해주는 관전 포인트 뭐가 있을까? 뭐 대표적으로 누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일단은 관전 포인트를 무엇으로 볼 수 있을까? 일단 첫 번째고요. 그리고 이 한준희 작품에 또 참여하는 의미라던가 이런 게 또 좀 남다르신 분 있으시면 좀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랭보 역할을 하시는 분들 뭐 대표적으로 일단 이 작품도 어떻게 연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나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관전 포인트부터 할까요? 네. 김덕부 의원께서. 관전 포인트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이 두 시인 그리고 또 평범한 한 인물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글쎄요 그때 시대의 가장 치열함 또 처절함 그게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보시고 난 다음에는 그 치열함과 처절함을 왜 이 사람들이 그토록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오히려 힐링을 받고 가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글쎄요, 관전 포인트는 이들의 어떤 그 치열함 속을 들여다보시는 걸 텐데 아마도 그 치열함이 그래서 보고 난 다음에 찝찝하고 힘들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나도 그들처럼 치열한 삶을 내 삶에 있어서 한 번 더 치열하게 생각하고 또 잊혀졌던 것들 그냥 좀 나태하게 굴었던 것들에 대해서 반성 아닌 반성 혹은 또 힐링 또 나아가고자 하는 어떤 용기 뭐 이런 걸 얻고 돌아가시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관전 포인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또 해외 작품 우리 3중에 같이 하는 작품 참여하는 의미가 더 남다른. 네, 한중일 프로덕션이 뭐 사실은 이렇게 만든 경우가 처음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의미도 남다를 것 같은데요. 네, 한중일 프로젝트라고 처음에 저희가 랭보 만들기 전에도 들었거든요. 공연 올라가기 전에도. 근데 오늘 느꼈어요. 너무나도. 네. 중국에서 활동하시는 배우분들이 오셔서 저희 이 무대 위에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또 공연의 노래를 중국어로 실제로 듣다 보니까 너무 아예 다른 노래와 다른 감성은 같겠지만 다른 느낌의 노래를 듣고 있다는 느낌 너무 많이 들었고
한중일 프로젝트라는 걸 정말 다 같이 아마 오늘 느끼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희도 너무 색다르고요.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저희가 뒤에서 우리가 만약에 중국 가서 노래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 또 어떠한 입장이고 우리는 어떻게 왠지 개인의 입장으로 왔지만 한 공연의 입장으로 왔지만 나라를 대표한다는 느낌이 들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처음 보는 중국 배우 아니면 저희가 간다면 한국 배우들은 그분들은 또 거의 처음이고 많이 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왠지 조금은 더 긴장되고 설레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관전 포인트는 이게 시인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리고 모든 노래가 19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건 정말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노래가 19어로 되어 정말 주옥 같은 단 하나의 단어라도 관객분들의 마음속에 담아가신다면 랭보를 담아가고 베를린을 담아가고 들라에를 담아가지 않을까. 그 한 단어라도 오늘의 그 한 단어를 어떤 단어가 귀에 들리는지 들어보시는 것도 너무 좋은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기자님 이 질문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네. 또 다른 질문 랭보 분들. 다 하시기엔 좀 아니 시간이 랭보 분들 예. 얘기 좀 들어볼게요. 네. 같은 관전 포인트 말씀. 아니요 랭보 하시는 분들 아무래도 작품 자체가 랭보니까요. 네네. 랭보 하시는 분들 같이 뭐 참여하시게 된 뭐 계기라든지 뭐 지금 뭐 어떻게 연기를 하고 계신다든지 뭐 이런 것도 좀 간단하게. 일단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이 랭보라는 작품이 아시다시피 그 보통 이제 음악 가사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서사가 흘러가면서 거기에 자연스럽게 문맥이 맞아서 외우기가 쉬운 경우가 많은데 영수 배우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는 어떤 그런 서사가 아니라 시구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단어 하나 혹은 어떤 뭐 작은 거 하나가 틀어지는 순간 이제 대사나 혹은 가사들이 날아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다행히 공연할 때 그렇게 큰 사고는 한번 있었네요. 한번 있었는데 한번 있었고 근데 연습할 때는 그런 일들이 되게 비일비재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게 좀 감정 소모가 좀 많아서 집중에 그러니까 대사 가사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그 베를렌누와 들라야 랭보 세 명에 관한 그 관계에 대한 관계성을 항상 갖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킵도 많고 갑자기 이제 과거 갔다 현재로 가는 그런 구조를 띄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보이지 않았던 그 뒤 이면에 있었던 감정들이나 시간들의 어떤 상태들을 많이 상상하고 무대에 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랭보라는 시인을 많이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저희가 시구어도 많고 어려운 대사들도 많아서 이런 내용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친절하게 이 내용을 잘 파악하실 수 있고 잘 따라가실 수 있을까라는 점을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 토탈 이클립스 보시면 알겠지만 디카프리오가 연기한 랭보는 굉장히 특이하고 정말 자유롭고 되게 악동 같은 그런 이미지의 랭보였는데 저희도 그렇게 많이 잡으려고 했지만 너무 그런 쪽에만 치우쳐지면은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전 두 시인들에 대한 내용을 연기하려고 그래서 그런 점을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가장 친절하고 처음 보시는 분들도 랭보를 모르시는 분들도 영화를 안 보신 분들도 이해할 수 있게 친절하고 좀 두 사람의 그런 각자의 길을 가지만 나를 이해해줄 사람은 랭보, 베를렌 그 둘밖에 없다라는 점을 또 그런 두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또 외로움을 느끼는 딜라에도 마찬가지일 테고 그래서 이 세 명의 서사를 잘 어떻게 하면 연기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처음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 내용을 잘 이해하시고 무언가라도 조금이나 얻어가실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연기를 하면서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많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랭보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랭보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자면 저희 대본에 이해받는 것에 대한 말들이 나오거든요. 사람들은 늘 이해를 받기를 원하고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누구나 있듯이 랭보는 투시자 아까 말씀하셨던 견자로서의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남들에게 이해받기를 굉장히 원했던 친구예요. 그래서
처음에 들라이랑 만났을 때도 저희 첫 대사가 수많은 다른 선생님들이 나의 편지를 받고 답장이 왔니? 오지 않았니? 이게 저희 첫 대사거든요. 이제 거기서 이해받지 못했다가 이해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다가 베를렌드라는 시인이 저희의 편지에 답장을 함으로써 처음으로 이해를 받은 사람이 되면서 저희 공연이 시작이 되는데, 랭보와 베를렌드가 함께 했던 시간이 사실 2년 정도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저희는 뭐 2시간 정도로 표현하지만 실질적으로 둘이 만나서 시를 함께 쓰고 여행을 다니고 했던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 긴 시간이 아닌 시간 속에서 이해를 받길 원했지만 또 이해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 안에서 또 싸우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투시자를 꿈꾸는 랭보에게는 굉장히 좀 특별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특별한 시간들을 저희가 잘 표현을 하고 또 관객분들이 이해받지 못하는 랭보가 이런 또 상황에 처해 있구나, 또는 이해받았을 때는 또 이 친구가 이런 면이 있구나, 또 그런 좀 단순한 면들을 보여드리려고 좀 단순하게 보여드리려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아니면 제가 아까 추가적으로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강은희 배우님께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 랭보의 마지막 시를 찾아 떠나는 것이 사실 그게 시작이잖아요. 그러면 이 들라이가 랭보의 마지막 시를 찾아 떠났던 들라이가 아프리카에서는 과연 무엇을 느꼈을까요? 이 작품의 사실 백미 마지막 장면이 이제 그렇게 끝나기 때문에 좀 더 궁금하더라고요. 과연 들라이가 거기서 무엇을 느꼈을까? 그러니까요. 무엇을 느꼈을까요? 저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뭐 들라에 뭐 이렇게 피형도 있고 인경도 있는데, 그냥 제 생각은 그런 대사가 있어요. 베를렌드 마지막에 베를렌드한테 그 랭보가 아프리카에서 진정한 시를 찾은 게 궁금했다. 그냥 나도 랭보가 아프리카에서 깨달은 게 뭔지 알게 된다면 나도 내 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어쩌면 조금은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고 나서 뭔가 되게 큰 짐을 버리고 다시 돌아가거든요. 그게 너무 그런 특별한 사람이 무조건 특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조금은 그런 특별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 이런 강박이 시달리면서 살아왔는데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되어서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일상에서 살아갈 때 그런 삶에서 소소한 그런 행복과 이런 랭보가 마지막에 그런 시라고 진정한 시를 발견했다고 말하는데, 그걸 보고 깨닫게 돼요. 스포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아무튼 네, 보세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소소함을 찾아가면서 행복을 찾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찾게 됐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작품 보신 분들은 아마 저 말씀이 암시하고 있는 말을 아마 아실 거고요. 꼭 보세요. 확인을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시간 좀 더 있으면 더 많은 얘기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배우들과 함께한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창작진과 함께하는 자리를 이제 만들겠는데요. 오늘은 뭐 한중일 공동 프로덕션 프로젝트이다 보니까 굉장히 특별한 손님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무대 위로 한 분씩 모셔